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가는 건 항상 아쉽긴 한데, 자, 그래도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 개장이 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이제 주가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삼성전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것만 딱 봐도 알거든요. 그냥 분위기를 그냥 구글에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야, 참, 밸류다운 삼성전자, 이재용에 대한 리더십이 안 보인다. 삼성전자 말고 이걸 샀어야 주가 추락의 개미들 탄식. 뭐 연일 폭락하는 삼성전자. 좋은 내용이 없죠. 또 보도록 할게요. 인도에서 인도 경찰이 삼성전자 파업 행진에 대한 노동자 100여 명을 억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상장사 절반 3분기 실적 하향 조정, 삼성전자 6% 하락, 삼성 중대재해법 회피 비판 이후 이 기사가 깔렸다. 이거 뭐 좋은 내용들이 없네요. 좋은 내용들이 없고, 있어봤자 이제 삼성전자 가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자, 이런 게 왜 나오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갈 때 좋은 내용들이 원래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포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번 더 좀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어느 순간에선 버티질 못하고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건 이제 현재 D-2 뭐예요? 금리 인하죠.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난 후에 6시간 뒤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아시아 증시가 이제 다시 이제 개장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금리 인하가 과연 베이비 컷이 나올지 B컷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자, 베이비 컷은 무엇이냐면 0.25%를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B컷이 무엇이냐 0.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이 또 글로벌 증시나 아시아 시장을 또 뒤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저께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 다우존스가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나스닥이 하락을 했거든요. 기술주 중심으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흐름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조정 뒤에 반등 그리고 이렇게 보합권으로 다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뭐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좋지도 않다라는 흐름일 텐데 현재 실시간으로 이 미국 지수에 대한 선물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고금리에 대한 동결이 현재 8회 연속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거의 4년 만에 금리 인하인데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은 나옵니다. 단기적인 기대감은 무조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이 가격대까지 좀 버티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었고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들까지도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요. 이 추세를 볼게요. 추세가 최근에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언제부터 나왔던 거냐면 2015년도 거의 10년 전부터 지속이 되었던 이 추세를 한 4번 정도를 지지를 했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5번째인데 이 5번째 지지를 또 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에서 만약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이 전저점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도에 발생을 했었던 이 전저점에 대한 부분을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 네. 좀 연봉으로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봉으로 보더라도 이 10년 선에 대해서는 현재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선이 깨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증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휘청거리고 뭐 거의 IMF급으로 가는 그런 경제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힘들다 하지만 절대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 지지를 하는 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이런 마지노선은 적어도 딱 이 정도 선일 것이다. 하락을 한다 하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앞으로는 좀 잘 짜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한국 경제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 예상대로 미국이 기준 금리 인하를 한다면 역대급으로 벌어지는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서 1,300원대 머무는 환율이 안정이 되고 외국인 자금 유입에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연준이 만약 B컷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금융에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낮은 금리 인하폭을 시사할 경우에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같이 고려해 보면서 끌고 가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주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시나리오는 저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갭 상승을 띄우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10월 초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때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우리는 여기서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 관점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 이유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거를 제가 저 진짜 적어도 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고금리에서 2004년도까지 저금리로 유지가 되어 가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할 때 지수는 특히나 이 성장주 금리 인하로서 수혜를 받는 그런 다우존스라도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급락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단기 고점 뒤에 지수의 하락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급락을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구간들까지는 절대 깨지 못할 것이라는 거. 그러면 이런 단기 고점 뒤에 다시 빠르게 급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여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삼성전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면 결국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한 3주 8월 26일부터 해서 9월 13일까지 하루 빼고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계에서도 매도를 하다가 현재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고,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수급은 들어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빅 이슈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11월 대선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전략을 짜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지, 그냥 내가 이거 냅두고 가만히 있는다 라고 하면요, 저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타점들, 앞으로 이런 실시간 나오는 타점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 이 커뮤니티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뭐 가짜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롤 해드리는 거예요. 가짜 아닙니다. 캡처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115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 입장 요청을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박프로와 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그리고 또 뭐예요?
커뮤니티 링크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 매도 타점과 시장 브리핑을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커뮤니티 링크에 오시던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문자로도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대응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11월 대선 이 해리스와 이 트럼프가 또 10월에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했었던 지금 이미 지나간 토론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압도를 했죠. 압도를 하니까 뭐가 터져요? 우리나라에서 이 테마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이 수급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다시 이 성장주 중심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히든 종목들도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 보자면, 예, 이렇게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자, 삼성전자를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마존을 그리고 혹은 엔비디아를 혹은 테슬라를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수익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어떠한 좋은 기업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이 타점이라는 걸 잘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내가 결국에 어디서 타점을 잡고 내가 결국 어디서 매도 타점을 잡느냐가 우리들의 계좌의 수익을 결정해 나간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삼성전자 제가 내일도 혹은 내일 모레도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이 정보 전달해 드릴 거고, 제가 또 커뮤니티 링크 또는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남은 연휴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